여러분, 사랑에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64세가 되면 사랑은 끝나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정희 씨의 이야기는 그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12월의 어느 금요일 문화센터 송년회. 정희는 구석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 두 자녀는 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고 정희는 요가와 친구 모임으로 외로움을 달래왔죠. 정희 씨, 여기 앉아도 될까요? 선한 인상의 남자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민호 52세. 정희보다 무려 12살이나 어렸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죠. 정희 씨가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요. 이 한마디에 정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런 설렘을 잊고 살았던 게.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헤어질 때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정희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며칠 후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요일에 차 한 잔 어떠세요? 정희는 옷장을 열어보고 거울을 들여다보고 머리 스타일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64세의 소녀 같은 설렘. 카페에서 3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민호는 정희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정희는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자식 키우느라 힘들었던 시절, 혼자가 된 후의 외로움까지. 정희 씨, 정말 강한 분이시네요. 강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죠. 살아야 했으니까. 그게 강한 거예요. 살아내는 것.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그의 말에 정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느낌.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문화센터 복도에서, 공원에서, 미술관에서.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한강을 걷던 민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정희를 마주 봤습니다. 정희 씨, 네? 전 당신이 좋습니다. 쿵. 정희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이다 하고. 나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희 씨가 웃을 때, 이야기할 때, 저는 그냥 행복해요. 저는 민호 씨보다 12살이나 많아요. 제 자식들도 다 큰 사람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지금의 정희 씨가 좋은데, 과거의 누구도, 미래의 누구도 아닌, 지금 제 앞에 있는 정희 씨 말이에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은 뛰었지만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12살 나이 차. 자녀들의 눈치. 세상의 시선. 하지만 일주일 후 정희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 씨, 저도 당신이 좋아요. 정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호의 문자를 확인했고 거울 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화장에 신경 썼습니다. 문화센터 친구들이 알아챘습니다. 언니, 요즘 완전 다른 사람 됐어. 무슨 일 있어? 그냥 날씨가 좋아서. 날씨가 좋아서 그렇게 웃어? 언니, 설마 남자 생긴 거야? 정희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자녀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 가족 저녁 자리에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응, 요가도 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그래.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이유는 말할 수 없었죠. 행복한 시간은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목요일 오후 정희는 민호와 카페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딸 수진이 충격받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민호가 일어나 인사했지만 수진은 두 사람의 맞잡은 손만 쳐다봤습니다. 엄마, 잠깐 밖에서 이야기해요.
밖에서 수진이 폭발했습니다. 엄마, 저분이 누구예요? 엄마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데? 정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는 52살이야. 나보다 12살 어려. 엄마, 제정신이세요. 12살이나 어린 남자를?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민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오빠한테 말할 거예요. 그날 저녁 아들 준호까지 달려왔습니다. 거실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엄마, 그 사람 나이가 52살이면 저보다 겨우 10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중요하니? 중요하죠. 그 사람이 진짜 엄마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민호 씨는 자기 집도 있고 직장도 있는 사람이야. 내 재산 따위는 관심도 없어.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알아요? 겨우 몇 달 만났는데? 너희도 결혼 상대 몇 달 만에 정했잖아. 나는 왜 안 돼? 그건 다르죠. 뭐가 달라? 내 나이에는 사랑하면 안 돼? 정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떠난 뒤 엄마는 늘 혼자였단다. 5년 동안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었어. 명절 때 너희가 잠깐 들렀다 가면 그 빈집이 얼마나 쓸쓸한지 알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 씨를 만나면서 난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어. 그게 죄야? 일주일 후 레스토랑에서 네 사람이 만났습니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어머니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죠? 준호의 질문은 신문 같았습니다. 문화센터 송년회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준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산이요? 저는 그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좋아하는 건 순수하게 그분 자체가 좋아서입니다. 믿기 어렵네요. 12살이나 어린 남자가 64세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저도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충분하지 않죠. 엄마는 우리 가족이에요. 식사는 불편한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해요.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괜찮아요, 정희 씨.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힘들어요. 자식분들의 불신 어린 눈빛을 받는 것도, 정희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민호 씨, 하지만 결정은 정희 씨가 하셔야 해요. 정희 씨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며칠 후 준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야기 좀 해요. 응, 앉아.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준호야, 하지만 며칠 생각해 봤어요. 엄마가 그렇게 외로웠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 같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야. 너희는 잘했어. 그래도 엄마도 행복하실 권리가 있잖아요. 저는 아직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싶어요. 고마워, 준호야. 수진이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수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잘하지 않았고 만나자는 말에도 핑계를 댔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며느리와 사위까지 함께였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떠난 뒤 엄마는 늘 혼자였단다. 너희를 위해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았지. 미망인으로서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정희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를 만나면서 깨달았어. 엄마도 사람이구나.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 웃고 싶은 한 사람의 여자구나. 너희 엄마이기 전에 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구나.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껴.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설레. 이런 감정, 너희 아버지 만났을 때 이후로 처음이야.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죄라면 엄마는 그 죄를 지고 싶어. 이번 생은 엄마 것이기도 하잖니. 너희 엄마로만 살다가 갈 순 없어. 나도 내 행복을 찾고 싶어. 긴 침묵 후 수진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는 항상 우리 생각만 하셨는데 저는 엄마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수진이 정희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저도 받아들일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지켜볼게요. 혹시라도 엄마를 힘들게 하면 그때는 가만 안 둘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사위도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요즘 60대는 정말 젊어요. 떳떳하게 사세요. 정희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 봄이 왔습니다.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를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준호는 민호와 골프를 치러 갔고 수지는 엄마와 민호를 저녁에 초대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제가 어떻게 정희 씨를 힘들게 하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인데요. 그 말씀 믿을게요. 4월 벚꽃이 만개한 여의도. 정희와 민호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을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 씨, 행복하세요? 응.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희 씨, 약속해요.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나도 약속해요. 민호 씨를 평생 사랑할게요. 주말 정희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준호 가족, 수진 부부, 그리고 민호. 모두가 함께 모였습니다. 할머니 민호 할아버지가 그림 그려주신대요. 손자가 신나했습니다. 민호 씨, 이제 좀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수진의 말에 민호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도 편하게 수진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당연하죠. 이제 가족인데. 그 말에 정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호 형, 다음 주에 골프 모임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형이라고 불러주시니 영광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민호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정희 씨, 이거 드리고 싶었어요. 벚꽃 모양 펜던트였습니다. 오늘 한강공원에서 본 벚꽃 기억하시죠? 그 순간을 간직하고 싶어서요. 민호 씨 고마워요.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할머니 완전 공주님 같아요. 5월 정희와 민호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정희 씨, 우리 작은 카페 하나 차리는 건 어때요? 좋아요. 나는 케이크 만들고 민호 씨는 커피 내리고.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요. 돌아온 후 정희는 제빵 수업을, 민호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가을 카페에 다시 피어난 계절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정말 멋져요. 어머니,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카페 최고예요. 저녁 손님들이 돌아가고 둘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행복하세요? 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늦은 나이라는 건 없구나. 내 삶은 지금부터다. 세상은 때로 가혹했습니다. 나이 차이를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 민호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으니까요. 64세의 봄은 이제야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진심은 시간을 이깁니다. 정희와 민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행복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희 씨의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짧은 댓글 부탁드립니다.